반갑습니다. 현실 캠퍼 노실장입니다. 오늘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캠핑을 가기 싫어서는 아니고요. 요즘에 노지 캠핑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희가 흔히 부르는 파워뱅크라고 부르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전기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일반인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끔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틀린 점이나 다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가르침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실장. 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기 제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캠핑도 마찬가지잖아요. 캠핑을 가서 뭐 전기장판을 쓰겠다, 전자레인지를 쓰겠다,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된다, 선풍기를 돌려야 된다. 무수하게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배터리를 구매하기 이전에 내가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내 캠핑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는 소비 전력이라고 해서 전격 몇 와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전기장판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전기장판은 전격 130와트라고 제가 일어서서 칠판을 감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악필입니다. 천재는 뭐라고요? 천재는 악필이죠. 자, 이렇게 130와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130와트라고 하는 전격 출력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소비 전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또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되겠다.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볼트? 보통 5볼트 2A A로 표시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소비 전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곱하면 됩니다. 볼트하고 암페어를 곱하면은 5 곱하기 2는 10W. 자,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력이 10W인 거죠. 아까 전기장판은 1시간 동안 130W를 소비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전기장판을 사용할 거다.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30 곱하기 10은 1300와트. 자, 이게 필요한 소비 전력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1시간에 10W 쓴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5시간 동안 충전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또 곱하기 5 하면은 50W. 그럼 총 필요한 거는 1350W가 필요로 합니다. 자, 내가 쓰는 전기의 용량은 계산이 되었어요. 자, 이제 내가 필요한 소비 전력량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보러 가야 되겠죠. 자, 배터리를 보러 딱 들어갔는데 친절하게 와트 수로 표시한 것도 있지만 암페어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암페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100A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A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가지고 있는 와트가 몇 와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전에 저희가 쓰는 배터리는 보통 12V짜리 배터리를 많이 써요. 간혹 가다가 24V짜리도 있긴 하지만 안정성에서는 12V가 훨씬 좋기 때문에 대부분 주류가 12V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차량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역시나 12V짜리를 사용하고 있죠. 자, 100A는 12V짜리 배터리입니다. 자, 요걸 와트 수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1200W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100A짜리는 총 용량이 1200W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죠? 1350W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부족한 거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요런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전격 출력이 130W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최대 출력을 얘기합니다.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 중간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130W를 다 소비는 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중간이기 때문에 절반인 65W를 사용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30W보다는 작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0W 정도. 자,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10시간을 사용한다면 1000W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 안에 또 충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가 무겁지 못하다면은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걸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응용 문제. 그럼 1350W가 필요한데 그럼 도대체 몇 암페어짜리를 사면 돼? 자, 이거는 1350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기 하실 줄 알죠? 자, 아주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1. 14만에 12가 들어가죠. 자, 남는 건 150입니다. 자, 또 1 들어가죠? 12. 자, 30 남네요. 30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안 들어가죠. 2번밖에 안 들어가죠. 자, 2, 24. 6, 나머지 60 잡고 5.
진짜 글자 못 적는다. 112.5 암페어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350W짜리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은 112.5A 이상짜리를 구매를 하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박을 하겠다, 이틀을 쓰겠다라고 하면 곱하기 2에서 225A짜리를 사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나는 이해되는데. 자, 저희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교육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을 사용하겠다. 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700W부터 1000W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게 800W의 전자레인지거든요. 자, 800W. 그렇다면 이 소비 전력 엄청난데 배터리 엄청 큰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우리 전자레인지 막 2시간, 3시간 사용하실 거 아니잖아요. 자, 햇반 같은 경우에 한번 돌리는데 2분 30초죠. 햇반을 10개를 돌린다. 자, 그러면은 총 필요한 게 25분이 필요하네요. 자, 1시간에 800W이기 때문에 이걸 1분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6일은 6, 20, 36, 18, 또 20이네. 그러면 13.3333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1분에 13.3W, 약 13.3W가 필요로 한 거죠. 자, 25분 곱해봅시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기 좀 돌립시다. 자, 332W. 약 332W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130W짜리 10시간이기 때문에 1300W. 자, 그러면 합산하게 되면은 1632W가 필요로 한 거죠. 자, 이것도 암페어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걸 또 12로 나누면 돼요. 12V짜리이기 때문에 24V짜리면 24로 나누시면 되고요. 자, 12로 나누는데 요거 우리 또 인간적으로 계산기 돌립시다. 자, 136A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한 150A 이상의 배터리를 사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추가로 응용 문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12V짜리 배터리가 100A면은 총 가진 와트 수의 용량은 서로 곱하면 된다고 했죠. 1200W입니다. 자, 그런데 24V 배터리예요. 근데 얘는 50A의 용량을 가졌대요.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몇 W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또 곱하면 됩니다. 5, 4, 20, 5, 20 똑같습니다. 1200W. 자, 이해되시죠? 쉽죠? 칠판 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지로 닦고 있는데 조금 지저분하네요. 자, 이제 배터리의 용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배터리의 종류입니다. 자, 배터리의 종류는 리튬 인산철, 리튬 이온, 그리고 납산 배터리, 보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파워뱅크라고 판매되는 제품들은 거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자, 먼저 인산철의 장점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요. 충방전 횟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오래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재 위험성에서도 조금 유리합니다. 단점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온의 부피가 요만하다고 한다면 인산철의 부피는 요만해야지 용량이 동일한 거예요. 너무 크나 이거? 자, 어쨌든 밀도 면에서는 리튬 이온보다 리튬 인산철이 조금 불리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유리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주류가 인산철, 리튬 인산철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끔 가다가 리튬 이온 제품이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리튬 인산철 제품으로 사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산 배터리. 납산 배터리는 저희가 차량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납산 배터리거든요. 똑같은 용량을 본다고 하면 납산 배터리는 한 요만해야 됩니다.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똑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요. 납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볼트가 떨어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진 용량을 절대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명 면에서도 인산철,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납산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납산 배터리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부피와 무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통 카라반이나 모터홈 같은 데는 장착을 하실 수가 있으나 일반적인 차방이나 캠핑용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납산은 절대 반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배터리 종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기를 권장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배터리 종류도 확인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버터라고 들어보셨죠? 인버터. 먹는 버터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형 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터리는 직류형 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인버터는 어쨌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승합을 해서 우리가 220V짜리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에요. 자, 인버터가 없이 내가 그냥 용량만 큰 거 500A짜리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뭐 합니까? 일반적인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인버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버터 아마 검색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순수 정연파, 꼭 누구 이름 같죠? 순수 정연파. 자, 그 다음에 유사 정연파. 정연파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유사 정연파. 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계단파. 자, 우리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자, 순수 정연파는 뭐 전기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막 된대요. 유사 정연파 계단파는 전기 뭐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순수 정연파가 좋긴 해요.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유사 정연파보다 약 2배 이상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보통 모터 같은 거를 구동한다라고 하면은 순수 정연파를 써야 돼요. 하지만 모터 외의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사 정연파를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로는 유사 정연파를 썼을 때 전자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내가 가진 제품이 크게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모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사 정연파를 써도 되지만 모터의 제품이고 좀 고가의 장비들을 쓴다라고 하면은 순수 정연파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팁. 내가 뭐 고가의 노트북을 사용한다. 엄청 비싼 거예요. 300만 원, 400만 원짜리야. 자, 하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라고 달려 있어요. 아답터가 달려 있는 제품은 순수 정연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답터가 달려 있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유사 정연파를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답터가 그걸 해결을 하거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위에 달려 있는 이 제품이 인버터예요. 아래 달려있는 거는 배터리고요. 자, 인버터하고 배터리하고는 간단하게 이런 전기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만 물려주시면은 이 12V가 지금 230V로 승합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코드를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뭐 많은 걸 사용합니다. 선풍기, 모터가 달린 선풍기도 사용하지만 요거는 유사 정연파입니다. 제가 쓰는 장비들이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 나더라도 내 주머니가 지금 가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유사 정연파를 썼고요. 자, 이왕이면은 순수 정연파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파워뱅크 자체에 인버터가 포함이 된 제품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일체형이죠. 220V를 바로 꽂을 수 있게끔 나오는데 가격 면에서는 인버터와 배터리를 따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그런 거 다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일체형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인버터의 종류를 알아봤으면 인버터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자, 인버터를 보면은 보통 중국산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중국산 쓰거든요. 뻥 용량이라고 해서 실제 사용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출력을 보면은 전격 출력과 서지라고 합니다. 서지 출력이라고 두 가지로 보통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지가 2000W면은 전격은 1000W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서지는 일시적으로 순간 출력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자, 무시하시고 전격 출력을 보셔야 돼요. 내가 서지 출력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서 사버리면은 나중에 요거 무용지물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아까 제가 전자레인지로 예를 들었죠. 전자레인지 800W짜리를 쓴다 라고 하면은 1000W 전격 출력 1000W짜리 인버터를 사용하면은 사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자레인지 쓸 때 뭐 다 뽑아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안 쓸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용량보다 약 1.5배 정도 곱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 한 1000W 정도를 쓰겠다라고 가정하면은
1.5배 곱해서 1500W짜리, 전격 출력 1500W짜리 인버터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고출력 제품을 쓰진 않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봤자 뭐 전기장판이 최대 고출력이다. 자, 전기장판은 130W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출력의 인버터를, 이것도 물론 고출력은 아닙니다. 한 500W짜리 인버터를 사용하셔도 뭐 충분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버터는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내가 쓰고자 하는 용량의 1.5를 곱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그 일체형 인버터가 포함된 이렇게 일체형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 제품 역시나 인버터의 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260A짜리 조금 용량이 큰 거, 저는 입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260A짜리 사용하는데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진짜 무거워요. 자, 이렇게 큰 용량을 들고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일 거예요. 자, 저같이 100A를 초과하는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집에서 충전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차량에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알터네이터라고 해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성을 하죠. 그게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고출력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60A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1시간에 60A를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1시간에 30A짜리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것을 주행 충전기라고 불러요. 주행 충전기. 자,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배터리와 연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위치까지 선을 뽑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적인 손길이 조금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개인이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하지만 잘 모르는 우리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설치점으로 가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100A 이하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충분히 들고 나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가정용 아답터가 달려있는 충전기, 같이 제공하는 충전기들은 조금 5A짜리 충전기가 많아요. 암페어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5A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A를 충전한다고 하면은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죠. 이 아까 전기계 표기라는 건 1시간 단위로 표기를 한다고 했죠. 결국에는 20시간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충전 시간이. 그래서 충전기가 조금 고출력 충전기가 있긴 한데 어차피 캠핑 갔다 오고 나면 일주일 동안 보통 한 5일 정도는 방치가 돼서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고출력 충전기보다는 그냥 제공하는 저출력 충전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저출력 충전기가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자, 충전하는 시간,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 상당히 무겁습니다. 꼭 참조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는 배터리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머리에 쏙쏙 박히시죠? 자, 그렇다면은 구독, 좋아요. 배터리라는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화재의 위험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제품이거든요. 자, 사용하실 때 각별하게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항상 안전한 캠핑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실 캠퍼 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실장.